안녕하세요. 1026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의 길 신비한 옥병이 인도하는 소년 제1장 신비한 작은 병. 청운산 기슭의 청성마을은 저녁 어스름에 쌓여 있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임묵은 약초 광주리를 메고 돌부리 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석양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광주리 안에는 방금 따온 영치초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겼다. 누가 돌아왔니? 옆집 왕씨가 마당에서 닭을 키우며 그를 보자 말을 걸었다. 아버지는 오늘도 장에 나무하러 가셨다는데 좀 늦게 들어오신다더라. 임묵은 고개를 끄덕이며 삐걱거리는 담장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여러가지 약초들이 널려 있었는데 모두 그가 수년 동안 산에서 채집한 것들이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마을의 노의원에게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약초를 캐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광주리를 내려놓고 임묵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안에는 동전 몇 개가 들어있었다. 오늘 산에서 다친 사냥꾼을 만나 상처를 싸매준 대가로 받은 진료비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동전들을 침대 밑에 토기 항아리에 넣었다. 항아리는 거의 가득 찼다. 돈을 모아서 마을의 작은 의원을 열자. 임묵은 항아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기도 했다. 밤이 깊어가고 임묵은 아궁이 앞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마당에서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급히 뛰어나가 보니 아버지가 땅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오른팔에는 살을 애는 듯한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거친 옷소매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누가? 아버지가 간신히 눈을 떴다. 산에서 신선들이 싸우는 걸 봤다. 피하지 못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기절했다. 임묵은 허둥지둥 아버지를 안방으로 옮겼고 배운 대로 지혈과 붕대를 감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일반 약초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었다. 안되겠다. 더 좋은 약초를 찾아야 해. 임묵은 광주리를 잡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청운산 깊은 곳에 절벽이 있고 그곳에 귀중한 혈영지초가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둠 속의 청운산은 유난히 음산했다. 임묵은 횃불을 들고 깊은 발자국을 남기며 산을 올라갔다. 멀리서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절벽을 향해 달려갔다. 갑자기 눈부신 백색빛이 밤하늘을 가르더니 이어서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이 울렸다. 임묵은 폭풍에 휩쓸려 땅에 쓰러졌고 횃불도 꺼져버렸다. 일어나 보니 불과 몇 걸음 앞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겨 있었다. 구덩이 바닥에서 무언가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임묵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손바닥만 한 옥병이었다. 병신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가 옥병을 집어들자 손바닥이 따끔거렸고 피 한 방울이 병신으로 스며들었다. 옥병이 갑자기 윙윙거리며 병신의 문양이 푸른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임묵이 놀라기도 전에 뒤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굴렀고 칼빛이 어깨를 스치며 땅에 깊은 홈을 팠다. 이놈, 옥병을 내놔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임묵이 고개를 들자 검은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가 공중에 떠 있었다.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걸음도 채 못 가서 목덜미가 싸늘해지며 무형의 힘에 의해 공중에 들려올랐다. 하찮은 인간이 감히 성계의 보물을 탐내다니? 검은 도포의 남자가 비웃었다. 내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으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임묵은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바로 그때 품에 있던 옥병이 눈부신 빛을 발했다. 검은 도포의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무언가에 맞은 듯 공중에서 추락했다. 임묵은 땅에 떨어져 아픔을 느꼈지만 일어나 산 아래로 달렸다. 뒤에서 검은 도포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곧 공포에 찬 비명으로 바뀌었다. 산기슭에 다다라 뒤를 돌아보니 산 정상에는 먹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며 몇 개의 형체가 공중에서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임묵은 온몸에 상처가 나고 옷가지가 나뭇가지에 찢겨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상처를 처리할 겨를도 없이 옥병을 침대 밑에 숨겼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그는 일반 약초로 상태를 안정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임묵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가슴에 상처를 만지며 오늘 밤의 일을 떠올렸다. 하늘을 나는 그 사람, 그리고 이 신비로운 옥병. 이 세상에 정말 신선이 존재하는 걸까? 다음날 아침 임묵은 옥병의 이상함을 발견했다. 어제 저녁 창가에 올려둔 일반 약초들이 하룻밤 사이에 연기가 넘치며 약효가 몇 배나 증가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이 약초로 달인 탕약을 마시고 나서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이 옥병. 임묵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고 심장이 뛰었다. 그는 어렴풋이 엄청난 보물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2장 운명의 시작. 임묵은 옥병을 들고 창가로 가서 햇빛에 비춰보았다. 병신의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듯이 미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문양을 따라가며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이건 분명히 보통 물건이 아니다. 임묵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이걸로 아버지의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옥병에 물을 채워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약초를 넣어보았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임묵은 잠시 고민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기로 결심했다. 피가 병신에 닿자마자 옥병은 다시금 푸른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임묵은 놀라서 병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곧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는 병을 조심스럽게 들고 아버지의 침대 옆으로 갔다. 아버지, 이걸 마셔보세요. 임묵은 옥병의 물을 조금 따라 아버지의 입술에 대었다. 기적처럼 아버지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창백했던 피부는 점점 붉어졌고 얕았던 호흡도 점차 깊어졌다. 몇 분 후 아버지는 눈을 떴다. 무가,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임묵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날 이후 임묵은 옥병의 비밀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양한 물건을 실험해 보았고 결국 옥병이 피를 통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욱이 옥병에 넣은 물은 신비한 치유력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였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산에서 신선들이 싸우다가 보물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수상한 사람들이 마을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임묵은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2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마을을 서성이고 있었다.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거야. 한 사람이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그 옥병이 반드시 회수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아마도 그냥 평범한 농부일 뿐이야. 임묵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는 옥병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깨달았다. 만약 그들이 옥병을 찾아낸다면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 다음날 아침 임묵은 아버지와 상의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왜 그러니, 무가? 우리 집이 여기에 있는데.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임묵은 옥병을 꺼내 들고 지난 며칠 동안의 일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구나.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임묵은 이미 결심한 듯이 말했다. 저는 청운산 너머의 대도시로 가려고 해요. 거기서 의원을 열고 이 옥병의 비밀을 더 연구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결단력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무가. 이 옥병은 너에게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날 밤 임묵과 아버지는 소지품을 꾸렸다. 옥병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임묵의 품속에 안전하게 숨겨졌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멀리 떨어진 친척을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 떠나기 전 임묵은 마지막으로 마을을 돌아보았다. 이곳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가자, 아버지. 임묵이 말했다.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마을을 떠났다. 앞으로 어떤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인목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